안녕하세요. 이혼하거나 고쳐 살거나 주쌤입니다. 오늘 주제는 아내 바람 알고 나서 홧김에 하면 안 되는 행동입니다.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 아내가 바람난 것을 안 지 얼마 안 됐다는 분들이 많이 막 흥분을 한 채로 상담을 하십니다. 방금 알았다, 어젯밤에 알았다 이러면서 전화를 하시는 분들이죠. 바람을 알고 나서 처음에는 충격이 너무 크고 막 감정이 폭발할 것 같기 때문에 특히 이제 남자분들이 좀 이렇게 다혈질인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실수를 하기가 쉽습니다.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 어느 정도 생각을 좀 하게 되면서 이런저런 계산도 하고 계획도 하는데, 초반에 이제 아내에 대한 배신감이랑 분노가 너무 크다 보니까 뭐 생각하기보다는 행동이 먼저 나가서 이렇게 우발적으로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요. 시간이 지나면 괜히 그랬다 막 후회가 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을 조심하시라고 제가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폭행입니다. 폭행은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뭐 뺨 때리고 막 이런 거 절대 안 되고요. 물건을 던지거나 막 벽을 치거나 그런 것도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특히 이제 많이 벌어지는 게, 와이프 핸드폰을 강제로 뺏으려고 하다가 막 이렇게 밀치고 막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다가 와이프가 그냥 지 혼자 넘어진 거야. 근데도 그것도 폭행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뭐 이리 오라고 손목을 잡아 끌는 것도 폭행에 해당이 되고요. 하여간 그런 물리적인 충돌, 신체적인 접촉 자체를 아예 피하셔야 됩니다. 물론 진짜 바람난 와이프 막 죽이고 싶죠. 하지만 스치기라도 하면 가정폭력으로 남자분들이 굉장히 불리해지세요. 막 뭐 손톱 자국이라도 나거나 멍이라도 들거나 하면 정형외과 가서 여자들이 남편한테 맞았어요 하고 뭐 멍든 거 이런 거 상해진 나서 끊으면 2주는 나오거든요. 그리고 사진 찍어서 이혼소송에 써먹는 경우도 많고요. 그리고 이제 많은 경우에는 싸우다가 현장에서 바로 112를 부르죠. 그럼 이제 남편이 아무리 막 저 여자가 몇 년 동안 나 몰래 바람을 피워서 내가 너무 화가 나서 때렸다라고 해도 폭행한 게 정당화가 되지는 않잖아요. 물론 이게 뭐 기소가 돼서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은 정상 참작은 되죠. 되지만 남편분이 유책배우자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안 밀었다, 저 여자도 날 때렸다, 이건 쌍방이다 이렇게 주장을 해도 아무래도 남자들이 힘이 세다 보니까 무조건 불리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긴급 임시조치라고 해가지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이게 좀 재발의 가능성이 있다, 이 둘을 분리해야 된다 하면은 남편한테 이제 접근 금지를 내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바람핀 내 와이프는 애들이랑 내 집에서, 따뜻한 집에서 사는데 나는 쫓겨나다시피 해가지고 접근금지 당해가지고 애들도 못 보고 이러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봤습니다. 특히 애들 앞에서 싸우고 막 이랬다 그랬다가는 요즘 아동학대가 되게 이슈화가 되고 처벌이 심해졌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가정폭력으로 출동한 경찰이 아이들 상대로도 조사를 해서 아동학대까지 남편분들이 이렇게 기소당하고 이런 경우를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절대 몸싸움도 하시면 안 되고, 바람난 와이프랑 말도 섞지 말라고 제가 늘 말씀드리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말을 섞어봐야 고지고대로 얘기도 안 하고요. 나올 게 1도 없어요. 또 교활한 와이프는 깐족깐족거리면서 일부러 폭행을 유도하거든요. 쳐봐. 그렇게 싫으면 한 대 치든가 막 이래요. 거기에 말려들어서 진짜 뭐라도 했다가는 큰일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혼하기 싫어도 가정폭력 유책배우자가 돼서 아내가 이혼소송을 걸어올 수도 있는 거고요. 또 아내가 바람 피운 것을 정당화하게 돼요. 이거를 이제 빌미로 남편이 늘 이렇게 나한테 폭력적이라서 이미 파탄난 관계나 다름없었다 하면서 수년 전 증거까지 끌어다가 붙입니다. 이게 여자들이 얼마나 철두철미한지 아실 거예요. 아마 당해보신 분들은. 뭐 별의 별 사진을 다 찍어서 이미 증거를 모아놓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남편분이 정말 억울해지니까 이런 신체 접촉, 물리적인 폭력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별거 또는 내쫓기입니다. 바람 피운 와이프 꼴 보기 싫다고 집을 나오거나 내쫓아버리면 상간남과 더 붙습니다. 그리고 빼박 증거가 아직 없으시면 증거 잡기가 더 힘들어지죠. 같이 살아야 이것들이 만나는지 늦게 들어오는지 뭐 연락을 하는지를 알 텐데 알 방법이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집을 나간다고 하면 못 나가게 하셔야 되고요. 오히려 아내가 가출을 하더라도 잡아서 끌고 집으로 들어와야 되는 겁니다. 나가봐. 그 새끼 어떻게 되는지. 한번 죽어보자 하면서 가출을 막아셔야 돼요. 근데 이제 어떤 남편분들은 열받아서 내쫓아버리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성인 여자가 사실 자기 발로 집을 나가면 뭐 애들을 놓고 나가고 뭐 이렇게 해도 그거를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자기가 제 발로 나간 건데 그거를 뭐 경찰이 찾아가지고 집에 끌고 들어오지를 않잖아요. 그리고 이제 지가 가출을 했더라도 와이프는 별거라고 주장을 하죠. 파탄 났다. 뭐 네가 폭력적이라 내가 너를 견딜 수 없어서 도망쳐 나온 거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근데 거기에 일일이 막 카톡으로 댓글을 해주고 말싸움을 하고 하면은 거기에 말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만큼 와이프는 파탄 증거를 모으게 되는 거죠. 이렇게 저 사람이랑 내가 말싸움을 하고 저 사람이 나를 협박했다. 이렇게 되니까 그냥 아예 대꾸도 하지 않고 가끔 문자는 하나씩 날려주세요. 언제 들어와? 애들이 엄마 보고 싶어해. 사랑해. 나는 가정 지킨다. 상간남 정리하고 들어와. 이렇게 가끔씩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말싸움 하지 마시고요. 그냥 증거 잡아서 상간남 소송하시고 상간남을 쳐내는 데에 집중하시면 됩니다. 아내가 집까지 나간 건요, 내가 싫어서 나간 게 아니에요. 상간남이랑 깊어졌기 때문에, 상간남이 나와라 내가 책임진다 라고 했기 때문에 나간 겁니다. 내가 더 잘할게 하면서 반성 모드로 나가시거나 아이들 생각해서 제발 돌아와 줘 하면서 울고불고 애원하시고 하면은 이게 본질을 흐리게 되는 겁니다. 와이프는 바람나서 나간 거지 내가 뭘 잘못해서 나간 게 아니에요. 가족에 질려서 나간 게 아니에요. 그냥 상간남을 쳐서 떼내면 와이프가 돌아오는 겁니다. 이렇게 막 반성하는 기미를 보이고 내가 잘할게 하고 하면 와이프가 그 틈새를 파고 들어가지고 남편분을 또 엄청 가스라이팅을 하거든요. 진작에 그렇게 잘하지 그랬냐. 나는 이미 너랑 끝났다. 그러게 내가 예전에 힘들어할 때 진작 이렇게 잘하지 그랬어? 하면서 오히려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요. 그러니까 거기에 끌려다니면 죽도 밥도 안 됩니다. 오로지 상간남만 치셔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이혼 소송하기입니다. 딴 놈이랑 뒹군 여자랑은 못 산다 하면서 막 화가 나니까 바로 변호사 찾아가가지고 막 상담을 해요. 그럼 변호사가 막 맞장구 쳐주고 그렇다 좀 그럴 수가 있냐 하면서 뭐 이혼 소송을 하시라 이렇게 해서 계약을 덜컥 하고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혼은 정말 내가 원하면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게 막 촌각을 다투는 시급한 일이 아니에요. 이혼의 손익계산을 제대로 따져보지 않고 소송부터 계약을 하시면 나중에 헛돈 썼다 싶어가지고 후회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혼하는 것만이 우리가 목적은 아니잖아요. 내가 저 여자랑 살기 싫다. 이게 주 내용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혼을 하더라도 저것들 응징해서 갈라놓고 와이프 확실히 유책 배우자 만들어서 판결문이나 뭐 이런 문서로 남기고 그리고 최대한 내가 재산을 많이 챙기는 방향으로 해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작전도 짜야 되고요. 심리전도 필요하고요. 그런 모든 과정을 변호사가 다 해결해 주지는 않습니다. 이혼 소송 한다고 해서 변호사가 책임지고 뭘 해주는 거는 없거든요, 사실. 그리고 초반에는 물론 이제 충격이 심하니까 나 전현이랑 절대 못 산다. 너 한번 이혼 당해봐라. 싶은 생각이 들지만 시간이 지나면 생각이 바뀔 수 있습니다. 뭐 가서 이제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애들 보면서 막 애엄마 없이 아이들을 키울 수 있을까 싶고 엄마 없이 자랄 아이들이 불쌍하기도 하고 그래도 참 애들한테는 잘했는데 싶은 생각이 들어서 오만 가지 이제 감정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아내가 저렇게까지 된 것은 상간남이라는 존재 때문이지 물론 와이프는 당장은 가정에 질렸다 너한테 질렸다 네가 싫다 하겠지만 상간남을 떼내면 다시 가정으로 돌아오거든요. 그렇게 다시 돌아오게 해서 아이들 엄마로 살아가는 가정도 제가 많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초반에 너무 감정적으로 대처를 하시면 나중에 후회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진짜 할 거를 다 해보고 이혼을 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특히 이혼은 아내에게 주는 형벌이 아니에요. 너 한번 이혼 당해봐라. 이런 심정으로 했다가는 나중에 후회합니다. 오히려 아내에게 날개를 달아주는 꼴이 됩니다. 뭐하러 내 돈을 써서 이혼 변호사를 사서 날개를 저 여자한테 빨리 달아주냐고요. 그리고 이혼 소송은 한번 시작하면 무르기가 정말 힘들거든요. 아내한테 받는 위자료보다 소송 비용이 더 많이 드는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이혼 소송은 정말 신중하게 생각하시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거나 고거나 카페에 오시면 뭐 여러 단계에 있는 피해자, 우리 피해 배우자분들이 모여서 정보와 위로 주고받고 있거든요. 이거나 고거나 카페에 놀러 오세요. 여러분 안녕.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